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조기 대선이 기정사실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내란 수계만을 바라보는 국힘당의 똥줄이 바짝바짝 타겠습니다.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내란까지 저질렀는데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이재명의 기세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더 오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다자 대결 구도의 차기 대선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대 김문수 50대 31.6, 이재명 대 오세훈에서는 50.3 대 23.5, 이재명 대 홍준표 50대 24.2, 이재명 대 한동훈 49.7 대 20.3으로 나타나면서 그 어떤 후보와 맞붙어도 이재명 대표가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동훈과의 격차가 무려 30%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마저도 보수 과표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여론은 훨씬 더 많은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이재명의 대세로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입만 열면 기승전 이재명 혐오 프레임만 읊어대니 국힘당에 우리 국민들이 무슨 기대치가 있겠습니까? 앞서 이재명 대표가 안국역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서 12월 3일 내란의 밤이 계속됐다면 아마도 연평도 깊은 바닷속 꽃게밥이 됐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두고도 국힘당은 연평도를 폄훼하고 해병대를 모욕한 것이라며 또 말 같지도 않은 말꼬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국힘당의 배준영은 많은 연평도 주민과 장병들로부터 옹진군 주민과 해병대가 모욕당했다는 항의를 받았다. 연평도를 치안 안보 사각지역으로 폄훼하는 발언은 그가 서해 오도를 평소에 어떻게 무시하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또 꽃게잡이를 주요 생업으로 하는 연평도 주민들을 안중에 두지 않은 발언이다. 연평도 국회의원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라고 입을 털고 있었는데 연평도 주민이나 해병대 누구한테 항의를 받았는지 그 증거부터 들이밀고 떠들어야죠.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 마냥 그저 헐뜯기 위해 아무 말 대잔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꽃게 발언이 왜 연평도 주민과 해병대의 모욕 발언인지에 대해서도 납득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에 민주당의 이나영 대변인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수거, 철이라는 표현을 쓰며 죽이려고 했던 천인공노할 범죄를 지적한 것이 옹진 군민과 해병대에 대한 모욕이라니 정말 황당무계하다. 부끄러움에 고개를 못 들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려고 들다니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들은 처음 본다.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막으려고 했으니 죽어도 싸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서해 최북단 연평도는 북한과 대치하는 군 장병과 주민들의 희생으로 지켜지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국민과 군 장병의 생명은 안중에 없어 북한을 도발해 국지전을 일으키려고 했다. 군과 군민을 모욕했던 것은 바로 내란 속의 윤석열이다. 12월 3일 밤 배준영 의원은 어디서 무엇을 했기에 국회 표결에 불참했냐. 진정 누가 옹진 군민과 군 장병을 모욕했냐. 배준영이야말로 옹진군 주민과 군 장병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라 라고 아주 강하게 후려쳤는데 이자들의 후한무치는 항상 치를 떨게 합니다. 윤석열은 제가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라고 헌재 최후 변론에서 조차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영이 계엄 한 달 전부터 김용현으로부터 포고령 위반자 최우선 검거 이야기를 듣고 합동수사본부 구금시설이 어딘지 질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여인영의 휴대전화에 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오른 이들의 이름이 무더기로 메모가 된 것도 이 무렵입니다. 즉 윤석열의 주장과는 달리 계엄 전부터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요 정치인 체포 구금을 위해서 사전 계획을 촘촘히 짠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다 드러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인영은 검찰 조사에서도 지난해 10월 무렵 갑자기 장관님이 합수본의 구금시설이 어딨냐고 물어봤다. 김용현 장관은 내가 수병사령관에서 잘 아는데 B1 벙커를 활용해도 될 거야 라고 말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계엄 한 달 전에 이미 여인영의 휴대폰에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최재형 등 주요 인사 14명의 명단이 적혀있는 등 이렇게 빼박 증거가 나오는데도 끝까지 극악무도하게 거짓말로 일관하는 자들, 탄핵 심판은 당연한 것이고 최고의 형량을 선고해서 다시는
햇빛을 못 보게 해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극우 논객으로 알려진 조갑제도 어제 JTBC 뉴스룸에서 윤석열이 대국민 호소용 비상계엄이라고 그랬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다. 대국민 호소용 비상계엄을 허용하는 헌법조항 없으니 파면일 수밖에 없다. 탄핵 사유가 되지 않으려면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 이외에 국민에게 특별히 호소할 일이 있을 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식으로 헌법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서는 8대0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굳이 말할 것도 없이 100% 파면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홍준표가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전환길은 절대 안고 가면 안 된다라는 지지자의 글에 답변을 했는데 이 홍준표의 아내가 왜 전환길과 인증샷을 찍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지지자가 전환길과 함께 가야 한다는 주장은 한동훈과도 같이 데려가야 한다는 소리하고 다를 바 없다. 대놓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하고 노 전 대통령 새 달력 받은 거 자랑한다는 자가 무슨 보수이고 애국을 논하느냐. 홍 시장님 입으로 2번 속으면 바보고 3번 속으면 공범이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바보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저는 절대로 공범 소리까지는 안 들을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자를 보수로 안고 간다는 것은 노무현 지지자들을 보수라고 인정하는 패착이나 판박이다 라고 주장을 하자 홍준표는 전 씨의 과거가 어찌됐든 지금은 보수의 전사다 라고 답했습니다. 전환길을 보수의 전사라고 옹호하는 이유는 전환길이 극우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표를 얻기 위한 속내인데 보수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헌법과 법치를 이렇게 막 파괴해도 되는 겁니까? 전광훈에 이어서 전환길에 이제는 전두환도 다 안고 가자고 할 그런 인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준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힘당 전체가 극우 선동가로 전업한 이 전환길을 옹호하고 그들의 집회에 참석을 한다는 겁니다. 극우 찬양에 무한 경쟁을 벌이는 국힘당의 최종 목적지는 아마도 정당 해산이 될 것입니다. 명태균 특검 시작되고 나면 뼈가루가 될 겁니다. 헌법재판소도 때려 부수한다는 서천호 같은 자에 대해서 이렇다 할 액션 하나도 취하지 않는 극우정당, 범죄정당인데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가망 없죠. 윤석열 탄핵 이후에 100일도 되지 않아 당명을 바꿀 거라는 김민석 의원의 예고는 그대로 실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극우 탈출은 지능순이라는데 지능이 안 되는 걸까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